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이 시작된 지도 한 달이 다 돼갑니다. 어느 해가 안 그렇겠습니까마는 2019년은 전라북도로서는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이대로 주저앉느냐 아니면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느냐 그 기로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전주 MBC는 오늘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를 모시고 전라북도의 현안과 도정 방향 그리고 계획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전주 MBC 특집 대담 2019 전북 도지사에게 듣는다. 이 자리에는 카이스트 경영대 최수찬 교수도 함께 나오셨습니다. 지사님, 최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사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도민들께 짧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들 기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마는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와 같은 밝고 희망적인 많은 소식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최 교수님 대전에 계십니다만 전주 자주 오십니다.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새해 전라북도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내외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올해에도 더 나아질 전망은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민들께서는 그동안 어려운 상황들을 잘 견뎌왔습니다. 올해에도 힘내시고 어려운 지역 경제를 함께 극복해 나갔으면 합니다. 네, 다음으로 지사님 올해 도정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계획이신지 방침이나 목표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금년도 제가 이제 도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슬로건을 이렇게 내세웠습니다. 자존의식과 체질 강화로 전북 대도약의 첫 해를 열겠습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이제는 좀 자신감, 자긍심 가지고 갈 수 있는 자존의식, 또 체질 강화,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좀 더 자신감 가지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경제적으로도 조금 체질을 강화해 나가고 또 생태계도 확실하게 구축해 나가고 또 안전이라든지 복지라든지 균형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갈 생각인데 기본적으로 10대 핵심 프로젝트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이라든지 뭐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이라든지 있는데 그 10대 핵심 프로젝트는 우리가 꼭 이루어야 할 10가지를 정해놓은 거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각 분야별로 8대 이제 중점 시책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뭐 여행 체험 산업은 어떻게 이룬다든 이런 모든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우리 도민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향해서 또 어려운 경제 위기 상황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이제 조목조목 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어제죠. 새만금 국제공항 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하겠다 이런 소식 전해왔습니다. 그 새만금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고요. 지사님 그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많은 도민들이 궁금해하셨고 저도 뭐 합격자 발표 기다리는 수험생 같은 심정으로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현 정부가 대통령을 중심으로 결단을 해주셔서 어려움을 뚫고 드디어 우리 전라북도에도 새만금의 국제공항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사실 하나의 경제 권역이 독립된 권역으로서의 경제를 일으키고 또 삶을 영위하고 모든 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역 교통망 체계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그중에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건 공항이라고 봅니다. 특히 세계화 시대에 공항 없이는 새만금을 예로 들면 어떻게 세계로 뻗어나가겠습니까? 사실 그동안 20년 얘기한 사람도 있지만 거의 50년 수건이었거든요. 이번에 되게 돼서 우리 전라북도가 그토록 열망하는 새만금이 이제 세계로 뻗어갈 수 있는 도약의 어떤 길에 들어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SOC들이 이제 들어서게 된다는 얘기는 기업이 유치가 또 유리하게 되고, 기업이 유치된다는 얘기는 경제가 또 활성화된다는 얘기고, 경제가 산다는 얘기는 우리들의 일자리라든지 소득이 증가한다든지 당연히 이렇게 순환론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는 도민들의 소득 수준이 나아지고 좀 더 나은 일자들이 많이 생겨나는 쪽에 예. 틀림없이 공항이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최 교수님께서도 좀 국회의원 하실 때 뭐 그때는 전북권 공항이었죠. 공항 유치 노력 많이 하셨는데 네. 어제 예타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새만금 공항이 실현된다면 정말 좋은 일입니다. 예. 그동안 그 교통 오지였던 전라북도 발전에 꼭 필요한 기반 시설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약간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그 김제공항의 경우에 우리 지역에 그 꼭 필요한 소규모 공항으로서 예산도 그러니까 계획도 오래전에 만들어졌고 예. 그 예산을 받아가지고 공사만 진행하면 되는데 그 지역 정치인이 가로막아가지고 진행이 안 된 그런 그 예가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새만금공항의 경우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좀 정면 돌파해서 예. 됐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번에 그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에 포함돼 가지고 그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저는 한번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그 국가적으로 보면은 이번에 총 24조의 그 사업들을 갖다가 그 예타 면제를 했는데 이거는 그 이명박 정부의 그 4대강 그 예타 면제보다 훨씬 그 큰 규모의 그 사업들을 갖다가 이런 그 어떤 그 일정한 절차를 건너뛰어서 그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언제 어디서 어떤 그 제동이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좀 약간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지사님 그 예타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곡절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연말에 지사님 기자회견 하실 때 8분 능선을 넘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신년에는 상당히 신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곡절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과정 어땠습니까? 좀 설명. 앞서 우리 최수찬 교수님이 이제 말씀을 네. 불안한 측면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의 새만금 국제공항은 이미 절차적으로 완벽하게 지금 갖추고 가는 중입니다. 네. 저는 도지사 취임하자마자 도 자체 수요조사를 거쳤고 그 뒤에 이걸 토대로 해서 국토부에 중장기 종합계획에 정식으로 반영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수요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국토부가. 그 수요조사를 이루고 난 뒤에 지금 현재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바로 이제 이어서 예비 타당성 조사가 들어가도록 돼 있어서 절차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이 예. 예타로만 들어가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잼버리가 유치되면서 좀 빨리 돼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필요성. 그다음에 새만금이 최근에 이제 속도가 빨라지면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투자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많이 이제 강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지만 예비 타당성 면제하고 빨리 가면 전북권 균형 발전,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결정이 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예.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새만금이라고는 사업 자체에 대해서 아직도 회의를 가진 사람들이 조금은 있기 마련이고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방대한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성과가 바로 눈에 이제 안 보이니까요. 그런 현상인데 최근에 이제 새만금 가보시면 알지만 개발의 속도가 빨라져서 이제는 정말 쓸 때가 왔구나. 이제 드디어 여기에 기업도 들어가고 관광 내저 산업도 일으킬 수 있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공항이 지금쯤에 준비를 하지 않으면 적어도 5년 이상 된 시점에 가서는 아니 공항도 준비 안 해놓고 어떻게 이렇게 개발을 많이 할 수 있느냐 막 이런 위기에 봉착할 것 같다 하는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정말 도민들 여러와 같은 성원 보내주시고 우리 언론에서도 정말 많이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타 면제가 전격적으로 이제 결정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제공항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우리가 반대를 했죠. 너무 예. 많이 했고 정치인들조차 뜻을 함께 하지 못하고 했었으니까 이번에만큼은 하나로 모아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잼버리 말씀하셨는데 잼버리는 2023년이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예타가 면제가 됐는데 그래도 공항이 8년, 9년 걸릴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2020년대 후반에 완공되는 이런 로드맵인 것 같은데 그걸 좀 당기는 효과가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잼버리하고 공항을 어떻게 이렇게 매치를 시키실 계획이신가요?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잼버리가 4년 반 남았습니다. 예. 그런데 공항이 보통 9년에서 10년 걸립니다. 예. 그러면 그 공식대로 가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네. 그러나 잼버리 때문에 지금 공항을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어디까지나. 새만금이라고 하는 새로운 땅, 동북아 경제 허브 뭐 이렇게 목표를 가는 데 따른 마스터 플랜상에 있는 공항을 만드는 거거든요. 단 잼버리를 이왕이면 활용했으면 좋겠다. 또 잼버리가 새만금 공항이 되게 만든 촉진제 역할을 한 건 분명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목적이 거꾸로 됐죠. 잼버리를 유치해서 오히려 공항이 만들어지게 만드는 촉진제 역할을 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봅니다. 과연 이 4년 정도 기간에 완벽한 공사를 해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공항의 모습을 그대로 갖추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지금부터 최대한 서둘러서 잼버리 때 활용하는 정도까지는 가야 되겠다. 예. 예를 들면 활주로를 만들고 적당한 선에서 전세기가 떠서 내려앉을 수 있는 정도까지라도 가면 그건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더 서두른다면 또 정식 공항까지 못 가라는 법은 없거든요. 예. 예산을 한꺼번에 대폭 확보해서 공사를 최대한 총력 집중한다든지 또 중간 과정에서 설계 과정도 최대한 단축한다든지 그건 어디서 가능성이 나오냐면요. 다행스럽게도 새만금 국제공항은 보상이 필요 없는 국유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사유지를 가지고 했던 공항과는 조금은 개념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희망을 가지고 중앙정부와 계속 협의를 해서 최대한 단축해서 잼버리 때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네. 공항의 위치도 궁금합니다. 새만금 내부가 될 것임에는 확실한 것 같고요. 다만 군산은 군산대로 또 김제는 김제대로 부안은 잼버리 유치 지역임을 내세울 텐데요. 지사님 그 부분 위치를 좀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이제 어떻습니까? 그 말씀 하셨으니까 예. 지난번 김제공항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네. 위치 가지고 다시 논쟁을 벌인다거나 규모를 가지고 논쟁을 벌인다거나 해서는 저는 안 된다. 이번에 예타 면제 대상 사업 선정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어느 정도의 윤곽을 잡지 않고는 이번에 예타 면제를 심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새만금 마스터 플랜상 기본 계획상으로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네. 군산 쪽 방향으로 네. 해서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가장 이미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고 다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전 타당성 조사 과정이 이제 6월까지인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절차도 단축될 겁니다. 그 절차도 네. 예타 면제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위치라든가 뭐 규모라든가 사업비는 결국 사전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서 확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아웃라인은 이미 어느 정도 규모가 다 정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것은 새만금 마스터 플랜상의 위치에 지금 현재 있는 군산공항과 밀접한 지역들이 위치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규모는 뭐 우리 지방에 있는 국제공항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뭐
양양공항, 무안공항 예. 그런 비슷한 수준으로 출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공항 문제를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는데 최 교수님은 공항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거나 어제 예타 면제 관련해서 혹시 지금 선심성이다, 뭐 그 수도권과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방식이다 논란도 조금 있는데요. 교수님 말씀 좀 그러니까 듣겠습니다. 예타를 이렇게 확대한 정책 자체는 좀 저는 무리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은 그런 측면보다는 새만금은 그런 그 예타 면제가 아니라도 예. 정면으로 그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그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데 경제성이 있는 또 사업인데 좀 앞으로 그런 것과 이렇게 섞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섞이지 않고 그 자체로서 어떤 그 타당성을 인정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그 위치 문제는 이제 이미 지사님께서 말씀하셨고 특히 이제 그 하나의 행사에 지나치게 연관시켜서 어떤 그 위치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는 것은 뭐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만들어지면은 뭐 잼버리대 뭐 같은 그런 다른 국제 대회든 국제 회의든 하여간 앞으로 전라북도에서 열리는 많은 그 국제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위치는 이미 결정됐다고 그러니까 그 외국인들이 이 지역을 방문하고 또 도민들이 해외에 드나드는데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 위치도 잘 선정해야 되겠지만 접근성을 잘 예. 확보해야 되겠다. 특히 그를 위해서는 인구 밀집 지역인 도시들 간의 그 도시들로부터 거기에 그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그 수단들을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새만금 개발 얘기로 좀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말에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에 와서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메카로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하셨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란 기대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는 또 새만금의 마스터 플랜 자체가 바뀌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나 우려도 조금 나오는 것 같은데 지사님 뭐 쭉 지켜보셨습니다만 조금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안 해도 될 걱정을 할 필요는 저는 네. 없다고 봅니다. 예. 새만금이 본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그 기본 계획상으로 6개 용도 구역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산업용지라든지 농생명용지, 관광너제용지, 뭐 복합용지, 환경용지 이렇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 목적을 향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그때그때 변하지만 기본 틀은 변하지 않고 다 가는 겁니다. 네. 오히려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사업을 플러스 시킨 거죠.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없었더라면 아직도 새로운 어떤 구체적인 사업하기 어려울 텐데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사업이 생겨나면서 새만금 내부를 채울 수 있는 콘텐츠가 하나 더 빠르게 생겼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어떤 분들은 태양광 발전소가 건립되니까 우리가 보통 뭐 많은 지역에 지금 뻗어 있는 그 장면을 연상하는데 예. 그게 아니고요. 새만금에 들어서는 태양광은 육상도 있지만 수상 태양광이고요. 주로 또 해상 풍력, 또 연료 전지 이게 재생에너지 분야들이 대부분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연구단지, 또 인력 양성, 그다음에 기업 그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모듈부터 여러 가지 시설들 하면 많은 기업들이 옵니다. 그 기업 유치, 그다음에 이제 인증, 평가, 실증 뭐 이런 우리가 재생에너지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생태계적인 요소를 새만금에 다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 그렇게 예. 되면 아까 말씀대로 기업도 생겨나고 일자리도 생겨나는 그런 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좋고요. 벌써 한 10개 정도 기업이 예. 새만금에 이미 문을 두드렸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도민들이 가지는 이제 또 하나의 궁금증이라고 그럴까요? 그 태양광 발전소만 설치가 되면 뭐 끝이 아니냐 이런 말씀,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도민들에게 또 이제 그 군산 지역이니까 군산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방식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비슷한 말씀인데 아까 제가 예. 단순히 태양광 발전 단지만 들어서는 게 아니라는 점은 예. 분명하고요. 뭐 연구부터 인력 다 평가센터, 인증센터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도민에게는 어떤 이익이 오는가입니다. 결국은 도민의 참여, 그 다음에 이익을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가 예.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저희들이 또 신경 쓰는 부분은 우리 기업의 참여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예. 또 하나는 우리 지역에서 나는 기자재, 예. 제품을 얼마나 많이 쓰게 할 것인가. 또 아까 뭐 기업도 들어오고 연구단이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 도민은 거기에 얼마나 취업할 것인가. 이게 크게 네 가지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관련 기관들이 이제 어차피 민자가 앞으로 뭐 10조가 들어오면 이렇게 큰 계획이 있으면 그건 들어오는 걸 전제로 한 것일 뿐이고 이익을 우리가 도민에게 누리게 하고 참여할 수 있는 조건들을 지금 만드는 작업을 이미 협상에 들어가서 지금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새만금 개발청, 또 새만금 공사, 뭐 우리 도, 뭐 산자부 또는 한수원 이런 관련 기관들이 많습니다. 거기가 해서 저희들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전라북도 도민이 여기에 얼마나 많이 참여하고 수용 가능한가가 새만금 재생에너지 산업을 크게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큰 요구이다 이렇게 보고 그 부분을 가장 염두에 두고 좀 궁리하고 안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최 교수님도 뭐 재생에너지 관련 이런 뭐 논의나 이런 것들 진행되는 걸 쭉 지켜보셨을 텐데요. 네. 어떻게 뭐 보셨습니까? 저는 그 지사님께서 잘 짚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예. 새만금 그 계획에 있는 것은 신재생 에너지 연구 단지지 예. 그 태양광 패널로 수면을 덮는 프로젝트는 아니에요.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 지사님 말씀 들으니까 그거는 아주 일부일 뿐이고 원래 계획대로 가시겠다 그러니까 가는데 노력을 하시겠다. 저는 그 부분은 저 지사님이 진짜로 그렇게 좀 잘 좀 그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처음에 이것이 발표될 때 제가 가졌던 우려는 이걸 추진하는 사람들이 과연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걸 추진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에너지 정책에 대한 어떤 탈원전이라든가 이런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어떤 경제성이나 이런 걸 생각지 않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저는 걱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만약에 새만금의 대규모 태양광 단지를 만들어서 또 계속 정부 보조금이 흘러 들어가게 되면은 언젠가는 그게 용도 폐기되고 그러면 그게 이제 흉물만 남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막아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그런 걸 이미 다 생각하고 계시고 그걸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저는 굉장히 굉장히 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좀 해주시고 꼭 그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예. 군산 경제 쪽 얘기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된 사업 가운데 미래형 상용차 혁신 성장 산업 이게 포함이 됐습니다. 도민들이 보기에는 조금 생소한 사업일 수도 있는데요. 예, 지사님 어떤 사업이고 왜 이게 중요한 사업인지. 이름도 어렵죠. 네. 네.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예. GM 공장 폐쇄, 그 이전에 이제 조선소 가동 중단이라고 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물론 이제 조선소나 GM 공장이 재가동하고 부지를 활용하는 대책이 단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미래를 향해서는 대체 산업이 반드시 뭔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 도민에게 이익이 가고 협력업체라든가 참여업체들이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그 차원에서 무엇인가를 대체 산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많은 전문가들과 논의 끝에 만들어낸 것이 바로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이라고 하는 매우 어려운 용어를 썼는데 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상용차 자율주행 전진기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예, 자율주행 전진기지라고 예, 예.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예. 했는데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 자율주행 어떤 하는 시험장만 만드는 걸로 예. 오해를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는 역시 부품 산업이 들어와야 된다. 상용차, 그러니까 버스나 트럭과 같이 승용차가 아닌 부분을 의미하거든요. 다행히 우리 전라북도가 전국 상용차 생산의 94%를 차지합니다. 네. 그래서 특화해서 미래형, 그러니까 뭐 ICT를 활용해서 뭐 지능형 상용차를 만든다든지 친환경 상용차를 만드는 이런 부분을 지금 여기서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용차 혁신 성장을 이루고 미래형 그 상용차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사업이다. 이것도 아까 똑같이요. 그런 기업이 당연히 들어야 되고 예. 또 연구 기능이 또 같이 활성화가 돼야 되고 그 연구 기여해서 만들어낸 기술, 과학 기술을 실제로 자동차에 적용할 수 있는 상용화할 수 있는 작업 이런 일들이 다 우리 군산 새만금 일원에서 이루어진다 해서 예. 특별히 이번에 이 사업이 예타 면제해서 좀 빨리 가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군산 경제 나아가서 전라북도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대체 산업을 육성하는 아주 중요한 산업으로 이걸 인정해주고 국가가 의지를 표명해주고 예산도 이번에 일부 이미 서기도 했습니다. 예. 대체로는 2천억 정도가 앞으로 이 산업에 투자가 되고 때로는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면 업종 전환할 때 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기술을 활용하기도 하고 이런 산업이다. 사실 어려워서 저도 공부하느라고 고생한 사업입니다. 곧 그 운전자 없는 자동차 이거는 그 미래의 대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그게 승용차냐 상용차냐는 것은 뭐 그렇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리고 새만금의 도로가 잘 놓이면 그런 자율주행차들의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우리가 자꾸 이렇게 교육만 이야기할 게 아니고 무슨 일을 하려면 그 어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잡아야 되는데 저는 지역에서 그 방금 그 말씀하신 그런 것을 앞으로 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만 할 게 아니라 능력을 한번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능력이라는 게 그런 그 인력 앞으로 우리가 지금 좋은 사람들이 와서 그런 그 연구를 할 수 있는 인력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이거를 그 지역에서 그거를 그 지원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한 인력이라고 중요한 그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를테면 왜 가령 그 조선 산업이든 그 자동차 산업이든 전반적인 이제 경기 그 하강에 따른 구조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항상 군산 공장이냐? 현대중공업이든 GM 그 자동차든 그래서 왜 하필이면 전북에서부터 구조조정이 시작되는가? 이런 문제는 저는 지역 분들이 좀 책임을 느끼고 과연 우리가 뭔가 좀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역량면에서 이런 면은 좀 우리가 짚어봐야 되고 그런 반성 없이 자꾸 우리가 교육만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군산 쪽 대책 지사님 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군산형 일자리를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습니다.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에 따르면 거기는 현대 자동차와의 협의인데요. 지사님이 말씀한 그 군산형 일자리는 당연히 현대중공업이다. 현대중공업과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예.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GM까지 같이 포함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광주형 일자리가 약속한 지 지금 엄청난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쉽지 않게 가고 있죠. 저희도 쉽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광주형 일자리와 우리의 경우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광주형 일자는 시가 주체가 돼서 자동차 공장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근로조건부터 이걸 이뤄내고 임금은 어떻게 가고 지금 매우 복잡한 과정을 겪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는 자동차 공장은 만들 필요가 없이 있습니다. 이미 GM이라고 하는 터가. 대신 노조는 또 거꾸로 근로자들이 다 지금 희망퇴직 등으로 이제 나가 있는 상태니까 노조는 오히려 형체가 완벽하게 있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 우리는 또 이제 산업 위기 지역이라고 해서 정부가 지원을 할 태세를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또 전라북도나 군산시도 일정 부분 거기에 참여해서 협조를 줄 의향을 갖고 있고 그러면 모형을 이걸 잘 만들면 광주형 일자리의 어떤 잘못된 점 또는 어려운 점을 거꾸로 해결하면 우리 쪽이 오히려 더 유리하게 될 수도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봐서 저희들이 이미 이제 그런 부분을 구상을 하고 있고 우리 또 도에 설치된 대도약 기획단을 통해서 모형을 우선 만드는 작업을 상반기 중에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인터뷰를 보니까요. 블록을 군산에 배정하게 하고 협력업체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박 배정을 요구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데. 군산형 일자리하고는 조금 다르죠. 네. 요건 군산형 일자리는 그 현재의 공장들을 항구적으로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의 문제고 지금 원래 조선 그 수주 물량을 증대시켜서 다시 재가동하는 문제는 현재로 쉽지 않으니까 우리는 블록이라도 부품이라도 한 20만 톤 정도 배정을 받아서 지금 쉬고 있는 협력업체 이런 참여가 가능해서 유지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거 하는 중에 조선 수주 물량이 늘어나면 그것도 10척 정도는 최대한 받아서 다시 유지해 가야겠다. 이렇게 모양을 보면 되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산자부라든지 지금 많은 논의를 하고 있고요. 또 현대중공업 측에도 이미 이런 뜻은 전달이 됐고 그쪽에서도 여건이 유리해지면 할 의향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기적으로 옛날에 78척까지 했던 수주 물량이 아직은 50대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라서 그렇게까지 결단을 내리기에는 조금은 그쪽에서 좀 어려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형태로든지 그 수주 물량을 저희도 또 일부 받아오고 안 되면 블록 배정이라도 받겠다. 이게 이제 현재 방향입니다. 저는 오히려 조선 쪽은 지금 호황이니까 오히려 조선 쪽은 그 말씀하신 계획이 실현도가 오히려 그 쉬울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근데 자동차 쪽이 지금 세계 전반적인 불황이라 그쪽에 말씀하신 군산형 일자리 군산형은 대체로 정확히 보신 겁니다. 오히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조선은 오히려 우리가 물량 배정을 받는 것이 더 빠른 길일 것 같다. 지금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전주 MBC 특집 대담 2019 전북 도지사에게 듣는다를 보고 계십니다. 네, 지사님, 그 전북의 산적 과제들 그리고 현안들 계속 짚어보겠습니다. 금융타운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금융타운 조성 전라북도의 역점 사업입니다. 하지만 정주 여건이 좀 미비하다 이런 이야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보수 언론 전주 흔들기 뭐 이런 그 부분도 좀 자주 노출이 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에는 세계적인 금융기관들이 전주에 사무소를 잇따라 개소하는 등 좋은 소식도 좀 들려오고 있는데요. 금융타운 조성 사업 현재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또 계획은 어떠십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금융타운 또는 뭐 금융중심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국민연금공단이 전주로 왔기 때문에 그걸 좀 더 확대해서
승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전주도 이제 서울, 부산에 이어서 제3의 중심지를 만들자 뭐 이런 뜻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도지사 되면서부터 발동을 걸었습니다마는 600조가 넘는 어쨌든 기금을 가진 국민연금공단이 있고 기금운용본부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미국 이미 금융기관들이 예. 벌써 한 3개 정도가 전주로 왔지 않습니까? 정말 희망의 상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서울에 있을 때는 오히려 안 했는데 미국 은행이 거꾸로 우리 쪽에 이렇게 온다는 사실은 그만큼 지금까지 전주 우리 국민연금공단 흔들기가 논리에 안 맞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시골인데도 불구하고 오겠다는 거죠. 자기들 흔드는 사람들 입장에는 전주는 시골이다. 이런데 제가 볼 때는 요즘같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냥 인터넷 컴퓨터로 다 업무가 되는 세상에 무슨 땅이 어디에 있으면 안 되고 되고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금융센터 짓고 금융 중심지로 지정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서울, 부산은 뭐 워낙 대규모 도시니까 가겠지만 작은 도시로서 전주가 제3의 금융도시 되는 건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그 금융위원회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융지 지정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근데 이 부분을 지금 총력을 기울여서 하고 있고 예. 금융센터는 저희 도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뭐 충분히 네. 해낼 수 있다. 금융타운, 이렇게 보시면. 금융센터요. 네. 예. 금융센터는 건물을 지어서 예. 금융기관들이 거기에 입주도 하고 또 컨벤션 기능도 하고 뭐 상담도 하고 어떤 금융의 전라북도의 연금공단 외의 금융증권 뭐 여러 사람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이죠. 예, 금융 중심지 지정은 서울, 부산에 이은 이 세 번째 지정이 그렇죠. 될 텐데요. 얼마 전 지금 그 지사님 말씀하신 금융위원회 용역이 또 이렇게 연기돼서 조금 우려도 나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혹시 연기가 아니고요. 예, 보완. 예, 예, 도에서- 보완을 요청할 때는 용역이 예를 들어서 뭐 1월 말에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보완이 있을 경우는 또 예. 한두 달 정도는 연기도 되는데 거기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죠. 결코 연기가 아니고 예, 보완 작업을 하고 있을 뿐이다. 뭐 그러니까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은 참여정부 때 국회의원을 하셨지 네네, 않습니까? 그리고 참여정부가 바로 혁신도시, 지방의 혁신도시를 만들고 네. 지역발전 정책을 입안한 그런 정부인데요. 지금 추진되고 있는 지역균형 발전 정책 그리고 전국의 혁신도시가 의 역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 참여정부 말씀하셨으니까 예, 사실은 참여정부 때 그때 그 금융 허브 그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시아의 금융 허브를 만들겠다. 그런데 그게 뭐 아주 실패로 끝났죠. 그래서 그것부터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그러니까 이 지역의 금융타운 조성을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방금 두 분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사무소 내고 이런 건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우리가 우리나라 내에서 어떤 금융의 어떤 허브가 되겠다는 노력은 굉장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우리나라가 금융이 매우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발전시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기술로만 되는 게 아니고 문화입니다, 하나의. 근데 그런 문화를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제일 부족한 것이 선진화된 전문 금융 인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분들을 이렇게 끌어들이려면은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정주 여건이나 교통 편익 이런 것들이 확보가 돼야만이 좋은 인력들이 여기 와서 일할 수 있고 이런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것은 약간 좀 사족이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그런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오는 것 자체가 바로 국민연금공단이 있고 그 밑에 기금운용본부가 있기 때문에 오는 건데 이게 좀 잘 돼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일들이 잘 되어야 전주로 갔더니 일이 잘 된다 이런 소리를 들을 텐데 가령 그 국민연금 뭐 재정 고갈 뭐 문제든 또는 기금 운용 그 수익 감소 문제든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은 그런 것이 전부 뭐 전주로 갔기 때문에 잘못됐다 뭐 이런 소리를 들을 거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그 내용적인 일들이 좀 잘 돼가지고 그런 그 전주 리스크가 아니고 오히려 전주에 갔더니 이게 일이 잘 되더라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좀 분위기가 바뀌었으면 합니다. 그 금융 쪽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예. 예. 지사님 좀 다른 이야기 또 여쭤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이제 지사님께서는 전북목 찾기를 강조하셨습니다. 실제로 인사나 예산 뭐 이런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이렇게 도민들은 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또 역시 전남 아니냐, 뭐 호남에서는 전남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한전공대 설립 문제도 조금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 같고 상대적으로 연기금 대학원이나 이런 부분은 자꾸 뒤로 밀리는 것 같고요. 지사님 최근 좀 달라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보시죠. 예.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북 출신 인사들이 중앙요로에 많이 진출해서 역할도 하고 도민들이 기대도 많이 높였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차관들 뭐 인사하면서 예. 좀 몇 사람 또 나가고 하니까 이제 좀 불안해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인원 뭐 몇 명에서 몇 명 이렇게 이제 늘상 따질 수는 없는 일이고요. 기본적으로 현 정부는 우리 전라북도 뭐 이런 쪽에 애정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예. 그때그때 경우에 따라서 하는 거지 뭐 몇 사람이 더 들어갔으니까 차별을 받고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들어간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가 예. 더 중요할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직도 여전히 우리 도에 대해서는 애정 갖고 뭐 우리 새만금 국제공항도 다 이렇게 반영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아까 한전공대 얘기가 나와서 예. 이렇게 이해를 한전공대야말로 지금 초기입니다. 거기는 공대라고 하는 것을 이미 처음부터 예정을 하고 약속을 해서 땅을 기부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다 이렇게 조건들이 이제 갖춰져서 많이 빨리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논쟁은 똑같이 거기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연기금 전문대학은 법안이 이미 통과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법적인 장치는 제거가 된 거죠. 그래서 다만 전에는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대학원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논쟁이 된 거고 지금 법안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전문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위탁을 할 수도 있고 대학에다가 맡길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신축성 있게 벌려놨는데 그건 교육적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연금공단 측에서는 이걸 단계별로 해서 세부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경험을 쌓아서 결국 대학원을 설립하는 쪽으로 가겠다는 쪽으로 계획이 나름대로 안에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김성주 이사장 만나보니까 상당히 의지를 갖고 있고 그렇게 이제 서서히 단계별로 가다 보면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연기금 전문대학원이 더 제대로 된 모습으로 갈 것 같다. 우리는 왜냐하면 이미 법안이 다 국회를 통과했거든요. 한전은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그쪽만 크게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도 결국은 간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 정부가 출범할 즈음부터 지사님께서는 이제 그 대통령께서 전북을 각별하게 또 특별하게 챙긴다 이런 말씀들을 가끔 해오셨거든요. 실제로 대통령과 지사님 간의 그 친밀 관계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도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뭐. 예, 지사님 그게 지금도 대통령이 지역에 대한 우리 지역에 대한 애정, 뭐 관심도 여전히 높다 이렇게 보고 그럼요. 계십니까? 그 당시에 이제 선거 때는 친밀감의 표현이지만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우리 이낙연 총리가 임명장을 받는 날 대통령께서 그랬답니다. 전남만 챙기지 마시고 전북 챙기십시오라는 말씀을 했다고 저한테 직접 총리가 해주신 말씀이고 예.
그 뒤에 5당 대표가 모인 자리에서도 특별히 전북을 언급했다고 그럽니다. 전북은 여러 가지 면에서 도와드리는 게 지역 발전에 좋다는 말을 할 정도로 애정을 갖고 있었다고 그러고 최근에 어쨌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에서 챙기는 모습이 많이 저희들이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정책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성공시키는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여전히 대통령께서는 뭐 우리 전북만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나 균형 발전 차원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하고 자치라든가 분권이라든가 이런 데도 의지가 강해서 그중에서도 균형 발전의 의지가 강하다는 얘기는 조금 더 낙후되고 못 사는 동네에 대한 애정이 많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에 대한 열의는 결코 식지 않고 철학적 측면에서라도 반드시 우리 전북에 대한 애정을 끌고 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기회 될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이고요. 예. 얼마 전 이렇게 자료를 보면 이제 전북의 인구 이야기를 조금 많이 할 수가 없는데요. 이건 비단 전라북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뭐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전체의 문제일 텐데요. 전라북도 인구 역시 뭐 185만 밑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지사님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정말 걱정이 예, 많습니다. 어떻게 인구 말씀. 문제, 소위 저출산 문제는 이미 외국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정책 이슈가 돼 있고요. 일본 같은 데는 몇 개 자치단체는 비상사태를 선언한 정도까지 갔는데 우리가 일본보다 더 낫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야말로 심각하게 인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는 이 부분도 각 자치단체별로 작게 고민하기보다는 저는 국가적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만큼은 제1의 이슈로 저는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지역이 좀 더 나가고 뭐 이게 더 중요한 거고 나라 전체의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생산성의 감소로 가면서 국가 위상 자체가 낮아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여건이 불리한 전라북도는 더 감소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서울도 감소하고 부산도 감소하고 울산도 감소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가 보통 하고 있는 생애 주기별 아이 낳아서부터 요람에서 무덤까지 어린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시설도 뭐 다 해주고 뭐 아동수당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당연히 갑니다마는 그것만으로 저출산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오죽하면 제2고향 만들기 예. 우리 도 출신이 아니어도 뭐 다문화 가족도 있을 수 있고 또 요즘 이렇게 은퇴하면 우리 도로 오십시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귀농귀촌을 좀 더 늘려갈 수도 있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쪽으로 많이 오게 만드는 일들을 결국 하는데 이것도 역부족일 것이다고 봅니다. 출산했다고 돈 조금 더 줬다고 해서 아이 낳을 것 같으면 못할 데가 없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전 국민적 관심을 가지고 이대로 계속 가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자꾸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심각한 문제로 범국민적 논의를 거치면서 지금 자치단체들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그런 구체적인 노력들은 당연히 해가면서 좀 더 획기적인 정책을 만들어내는 노력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최 교수님 대전에 계십니다만 네. 대전은 뭐 전북보다 인구도 조금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세종시가 있어서 조금 활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인구 정책 면에서 전북이나 이런 데가 조금 배워야 될 측면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글쎄요.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고 예. 우리나라 전체로는 지금 약간 약간 1% 정도 뭐 이렇게 약간 성장하고 있습니다. 뭐 거의 모든 지자체들이 지금 감소하고 있죠. 예. 대전은 감소하고 있고 예. 대전도 감소하고 있고 세종시는 늘어나고 있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신흥 도시니까 그런 거고 특별히 그쪽에서 정책을 잘해서 늘어난 게 아니고 그럴 수 있는 그 여건이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뭐 하여간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 하나의
그 모두 함께 노력해야 될 문제고 다만 이제 우리가 그 지역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아까 이런 그 지역의 산업이 발전하고 또 어떤 그 금융 그 산업이라든지 어떤 그런 새로운 그 또 R&D 산업이라든지 그게 자율주행차든 수소차든 하여간 모든 그 R&D 인력들이 많이 오고 그런 그 좋은 그 인구의 질이라고 그럴까요? 좋은 인력들이 유입되는 거 거기에다가 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출산율은 뭐 우리가 그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게 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뭐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이거 제가 그 인구와 관련해서 하나 좀 개념적으로 상주 인구, 그러니까 거기서 의뢰이 사는 인구에다만 집착을 하게 되면 매우 어려운 숙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개념이 하나가 다녀가는 인구. 그러니까 이제 잠시 체류하고 묵어가고 즐기다 가고 하는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오히려 더 경제적으로나 바람직스러울 수 있다는 개념들이 최근에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마을에 1년 내에 가도 아무도 찾지 않는데 50명 사는 마을과 10명 살고 있는데 1000명이 다녀가는 마을은 10명 살며 1000명이 다녀가는 마을이 훨씬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옥마을이 1000만 명이 온다 그러면 하나도 안 올 때하고 1000만 명이 옴으로써 장사가 되고 모든 일자리가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무조건 그냥 아무 생산성 없는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다녀가게 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관광산업, 체험 이런 것들을 많이 발전시키고 산업도 요즘은 직장이 여기 있어도 출퇴근을 해요. 먼 데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농생명 산업, 식품 산업 또는 뭐 탄소 산업 등등이 잘 활성화가 되면 체류 인구라도 많아진다. 그래서 활기찬 어느 지역을 만드는 데다가도 중점을 두다 보면 그분들 중에 일부는 다시 나 여기서 살아야겠네.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인구 정책을 괜히 잘못 싸우면요. 주소 옮기기 사업이나 늘상 하고 이렇게 가면 자치단체 간에 땅 뺏기 싸움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깊이 들어가서 어떻게 이 지역을 활기차게 만들고 많은 사람이 다녀가게 할 것인가에다가 포인트를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여행 체험 산업이라는 것도 일부러 제가 굉장히 중요한 정책으로 만들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난 그리고 올해를 전북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조금 뭐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누구나 다 어떤 목표의식을 갖고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이 전라도 천년되는 해였습니다. 올해가 1001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미래 1000년의 첫 해. 그리고 새만금 국제공항, 뭐 잼버리 또 저희가 농생명 산업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제 전북이 좀 도약을 해야 되겠는데 1001년 되는 올해가 그 원년이 되게 최선을 다하겠다. 절차탁막의 자세로 가겠다. 이게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민들의 참여와 의지를 또 좀 불러일으키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작년 전라도 정도 1000년이었고요. 올해는 그러면 새로운 1000년을 열어가는 첫 해가 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처럼 한 발 한 발 가다 보면 아무리 멀고 험한 길이라도 목표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성취하시고 도민을 위한 활기찬 전북 도정도 기대하겠습니다. 전재미 씨가 마련한 특집 대담 2019 전북 도지사에게 듣는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